어드밴스드 강의는 영어와 우리말의 호환 규칙을 바탕으로 문법, 독해, 영작, 듣기, 말하기, 영어의 5대 영역을 동시에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문법 학습에서는 영어와 우리말의 호환 규칙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말과 영어 문장이 생성되는 원리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영어와 우리말의 호환 규칙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가지고 문법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끝마칠 것이다. 뒤에 있는 문장을 주어 A 자리에 넣어서 문장을 연결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말을 연결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과정이 진행될까요? 먼저 주어 자리에 문장을 넣어서 명사절이 된다는 것과 주어의 적절한 토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겠죠. 문장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결된 문장을 가로로 묶어보면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것이 붙었고 주어기 때문에 은이 붙었죠. 우리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문장을 주어 A 자리에 넣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 문장에서도 주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사절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A 자리에 넣을 때 연결 장치를 써야 되겠죠. 즉 우리말의 것에 해당하는 것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에서는 들어가는 문장의 내용이 미래의 일이나 주관적인 판단일 때는 to로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끝마칠 것이다. 미래의 일이니까 to로 문장을 연결한다. 바로 이 부분을 알아야 문장을 연결할 수 있겠죠. 영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이 연결되는 원리가 거의 똑같죠. 자,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말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간 문장은 이겁니다. 영어에서는 이거죠. 자, 우리말에서는 뭐뭐하는 것은이라는 토시를 붙였고, 영어에서는 연결장치 to를 붙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호환 규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문법은 이렇게 우리말 문장과 영어 문장이 서로 연결되는 원리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법 학습을 마치면 이제 그 문법 지식을 적용해서 해석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영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호환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코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연결장치 선택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결장치 선택 기준은 같은 코드에서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즉 암묵 지식화하여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연결장치 선택 기준을 외운 상태에서 코드 판단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 훈련하는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연결장치 to가 보이죠. 그러면 이 to가 연결하는 문장을 가로로 이렇게 묶어서 그 위치를 보고 먼저 코드를 판단하는 겁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주어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니까 코드 A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호환 규칙인 연결장치 선택 기준, 다시 말해서 왜 여기다 to를 썼지, 이거는 이 네 가지 경우에 모두 똑같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나 주관적인 생각일 때 to를 쓰기 때문에 그건 외워서 그냥 적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미래의 뜻을 넣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좋아, 이와 같이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역시 연결장치 to가 있는데 연결된 문장을 가로로 묶어보니까 비동사 뒤에 있죠. 보호기 때문에 코드 A,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to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뜻이기 때문에 미래의 뜻을 넣어서 해석해 주면 되겠죠. 우리의 송호는 우리나라를 통일하는 것이야. 세 번째 문장도 연결장치 to가 있죠. to부터 연결된 문장을 가로로 묶어서 위치를 보고 코드를 먼저 판단합니다. 목적어니까 코드 A가 되겠죠. 그런데 이 to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암묵 지식으로 외워가지고 미래의 뜻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동의했다. 다음 일요일에 그 게임을 하기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장도 연결장치 to부터 연결된 문장을 가로로 묶었습니다. 위치를 보고 코드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코드 A가 되겠죠. 이 to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래 지향적인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의 뜻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약속했다. 다음날 그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미래의 뜻을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호환 규칙을 적용하는데, 첫 번째가
위치를 보고 이렇게 코드를 판단하고요. 두 번째가 왜 여기다 to를 썼느냐를 알아야 이 문장이 머릿속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 그것은 같은 코드에서는, A 코드에서는 to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일 또는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낼 때 쓰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외워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 훈련이 끝나면 이제 영작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영작이라는 것은 우리말에서 코드를 판단해서 영어의 암묵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 문장을, 앞에서 해석했던 영어 문장 있죠? 그 영어 문장을 3번 100개 쓰게 한 다음에 우리말 문장의 코드를 판단하고 암묵 지식을 적용해서 영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모방 영작이라고 붙였는데요. 앞에서 해석했던 문장을 3번 써본 다음에 다시 영작하기 때문에 모방 영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말 문장을 영작할 때는 우리말에서 연결된 문장을 가로로 묶어가지고 코드를 판단한 다음에 영어 문장의 연결장치 선택 기준을 적용시켜주면 아주 간단하게 영어로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은 연결된 부분이 어디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자, 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란 거 금방 알겠죠? 주어니까 코드 A, 즉 명사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to로 문장을 연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장은 연결된 부분이 우리나라를 통일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보호기 때문에 역시 코드 A가 되겠고 미래의 일이니까 to로 문장을 연결하면 되겠죠. 3번도 여기가 연결된 부분인데요. 목적어니까 코드 A가 되겠고 다음날 그 시합을 하기로 그랬으니까 미래의 일이니까 to로 문장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4번은 그녀는 나에게 다음날 그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까지가 연결된 문장이죠. 직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역시 코드 A 명사절이 되는 거고 다음날 일이니까 역시 to로 문장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말 문장에서 코드를 판단해서 영어의 연결장치 선택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영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듣기 말하기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훈련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